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그리스의 파도를 넘고 넘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정도 충분히 이제 이 저점 확인은 됐다. 그리스 이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투심이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동반 반영이 됐습니다. 과연 그렇게 봐야 될지 어떨지. 이 그리스 사태는 어쨌든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한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그리스 이까짓 거 이제 5, 6월 혓바닥처럼 좀 늘어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할 일을 하자. 다우지수 아직 18,000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어쨌든 138포인트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을 5,000포인트를 되찾았습니다. 남유럽 지수 좀 볼까요? 그리스 증시는 지금 안 열리고 있고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증시는 각각 1%,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실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제 그리스 일부긴 하지만 디폴트 그리고 연체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을 또 탈퇴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리스의 저런 자해 공갈도 지도 얼마나 피곤하겠냐. 저러다 말겠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투심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 독립기념일 휴일이란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 줄라이 4스는 우리로 치면은 거의 이제 추석 정도급의 이런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개막을 하고 이 독립기념일 연휴는 미국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고 좋은 날씨를 즐기는 이런 이 계절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치 아픈 거는 좀 가급적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거를 보자.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투심이 월가에서부터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유로그룹, 그러니까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이제 이 전화 회담이 간밤에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스포일러인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없이 끝이 났습니다. 보도자료 좀 볼까요? 나름대로 긴급 전화회담이라고 해서 이 예론 데이셀블룸이 자기 트위터에다가도 올려놓고 뭐가 있을 것처럼 전화회담이 재개됩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또 핑계를 삼은 게 그리스가 정치적인 입장에 변화가 전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트로이카도 양자 다 최종안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입장차를 좁혀보려는 그런 노력은 있었다. 그런 만큼 이제 각자 이제 자기 편에서 또 검토를 하긴 하지만 이제 전화 회담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당분간 추가 어떤 논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결과 유로그룹 측에서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의 서한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리스의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리스 정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채권단의 이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쪽으로 이제 표를 달라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단하고 지금 유럽연합 측에서는 예스를 해달라 이렇게 좀 편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그 주민투표에 시리자의 운명이 같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전화회담 끝나고 예론 데이셀블룸이 치프라스 총리의 서한을 보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치프라스가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뻗쳤던 ESM 명의로 보낸 이 서신이고요. 미안하게 됐다. 당신이 6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IMF 구제금융 상환, 그러니까 디폴트를 앞두고 직전에 보냈던 당신의 서한을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저께 우리도 받았지만 미안하게도 수용을 안 하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벌였는데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스 주민투표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 있잖아요. 서로 그리스 정부, 치프라스든 이 유로그룹이든
그야말로 이제 이 결정을 주민들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그리스 국민들이 뭐 굴욕적인 협상이다 뭐 해서 과거 이제 이 구제금융안을 뒤집어 달라고 뽑았던 이 시리자 그리고 이 좌파 연합은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지금 파행으로 간 이 결론을 또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아니 니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라고 뭐 지금 여기서 뭐 성의 있게 하겠냐 해서 유로 그룹 측에서도 그렇게 뭐 국민, 주민 많이 챙기는데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서 그때 이제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리스 주민들의 지금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뭐 자극적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그리스 주민투표에서 예스가 과반을 넘으면은 치프라스는 잘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총리직을 물러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치프라스가 채권단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것이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이 소식도 그리스 관련 이 뉴스 중에서는 오늘 그나마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치프라스 총리가 뭐 개혁과 진보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리스 국민의 편에서 뭐 이 좌파 연합을 이끌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올 초에 이 결과의 뭐 수혜자였지만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총리든 대통령이든 이런 탑에 올라가는 게 본인들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콜택시를 타고 가느냐, 고물 트럭을 타고 가느냐 이런 이제 교통 수단으로 이제 어떤 정치 색깔이나 유권자들 이용할 뿐이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이 프로파간다 자체는 어떤 이제 목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뉴스로 갈까요? 자,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로파키스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노를 찍어야 할 이유 6가지를 자기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대놓고 이제 노를 해달라는 거고요. 며칠 전에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서 싸울 수 있게 예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며칠 만에 은근히 이제 노를 찍어달라고 입장을 뒤집었고 야니스 바로파키스 재무장관도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가지 이유 사실 가짜는 이유 읽어보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 채무 협상에서 이러면 참 감정의 호소, 감성팔이 이런 거 저도 참 싫어하는데 우리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부담을 우리가 늘려줄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연금 생활자들 같은 어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래서 노를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미국을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IMF하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채무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채무 재조정은 필수적이긴 한데 그리스 입장이 고려가 안 됐다. 이게 고려돼야 된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이것도 약간 치사하긴 한데 그리스가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노를 했지 않냐. 우리도 여기다 노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뭐 네가 먼저 전화 끊었잖아. 막 나도 끊을 거야. 뭐 이런 애들 같은. 그 다음에 그리스가 어쨌든 유로존에 붙어는 있어야 앞으로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그리스 공공부채 이 문제는 향후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우리가 트로이카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해석하기도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뭐 그야말로 뭐 그리스 국민들이 노를 하든 예스를 하든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저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항상 미국의 정부 고용 지표 이틀 전에 나온다는 점에서 예고 편격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예상을 넘었습니다. 23만 7천 건 나와가지고 예상치 20만 초반대였는데 그야말로 긍정적인 초과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행락철이 개막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 일자리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늘 마찬가지지만 제조업 고용보다는 서비스업 고용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연초에 이제 한파 폭설 때문에 뭐 부진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턴어라운드의 모양새가 있고요. 연초 부진했던 이후에 기저효과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또 자동차 판매 넘어갈게요. 지난 6월 자동차 판매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번 7월 자동차 판매는 예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한 10만 대? 예, 정도. 예상에 못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 2&D를 보면은, 현대 엘란트라.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엑센트일 건데요. 이게 탑 2&D 중에 10위를 차지해서 딱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 안전평가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 했는데 에쿠스나 제네시스 같은 좀 대형 차종이 여기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에서 현다이의 이미지는 좀 뭐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렇게 말하면 좋게 얘기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싼 건데 현대에서 나오는 이제 고급 차종 뭐 에쿠스 제네시스 이런 게 정말 가격 대비해서 품질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모피나 이런 좀 뭔가 좀 브랜드 이미지하고 안 맞는 차종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좀 이 고급 차종이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거고요. 현대차 판매 신장률은 0.1%, 기아차는 6.9%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오늘 나왔는데요. 6월 결과 53.5 나와가지고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요즘 제조업 지표가 계속 안 좋았는데 모처럼 이제 기대 이상의 제조업 지표 결과를 기록했고요.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고용하고 재고하고 신규 주문이 이번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졌느냐? 지난 1분기 GDP 속보치를 가장 근사치로 맞췄던 아틀란타 연은의 2분기 GDP 전망치가 또 상향이 됐다는 거고요. 볼까요? 오늘 ISM 제조업 지수 호조 덕분에 2.1%에서 2.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지표 하나만 보고 좀 마칠까 합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을 했고요. 여기다 이제 코스피를 갖다가 넣어본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하고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리스 사태는 디폴트라는 사실 보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재 나와 버렸지만 미국의 이제 국채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그리스 사태의 심화 내지는 장기전 가능성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호재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우리 증시에도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에도 뭐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는요. 미국에서 7월 첫 거래일 지수치고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승을 후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1%대 상승률이고요. 어제 외국인 이제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좀 돌려줬는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 사태라는 게 이제 명목상으로 리스크라고는 하지만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목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를 우리 편으로 해석하는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이상한 현재 투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참 이번 주 시간도 길고 안 가는데 오늘 목요일 그리고 내일 금요일 두 거래일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에 지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